안녕하세요. 자산운용가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융 지식이 전혀 없는 청소부가 하버드 출신 금융 전문가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흔히 투자는 IQ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10년 넘게 돈을 다루며 깨달은 건 다릅니다. 돈은 수학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돈은 철저히 심리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전 재산을 날리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반면 조금 느려도 올바른 심리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은 저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은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의 진짜 비밀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인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운과 리스크입니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시나요? 물론 그가 천재이고 노력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보유한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빌 게이츠에게는 켄트 에반스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만큼 똑똑하고 컴퓨터에 미쳐있던 친구였죠. 하지만 그는 고등학교 졸업 직전 등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빌 게이츠가 100만 분의 1의 행운을 잡았다면 켄트 에반스는 100만 분의 1의 리스크를 만난 겁니다. 저도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잘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잘해서 라고 착각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도 저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습니다. 성공에도 운이 따르고 실패에도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투자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라자트 굽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맥킨지 CEO 출신으로 이미 1,000억 원이 넘는 자산가였죠. 남들이 보면 평생 써도 못 쓸 돈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매부자 거래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모든 명예와 부를 잃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산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다음 목표를 세우며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는 언제 행복해져? 라고요. 욕망의 골대를 계속 움직이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이라는 꼴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SNS를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칩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남들과의 비교 게임에 참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워런 버핏의 진짜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버핏의 투자 종목을 궁금해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의 시간입니다. 버핏 자산의 99%는 그가 환갑이 넘은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 투자를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복리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대박을 쫓으며 사고팔기를 반복하죠. 하지만 묘목을 심고 매일 파헤쳐서 뿌리가 잘 자랐나 확인하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냥 두고 기다리는 지루함, 그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투자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돈을 벌 때는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리스크를 감수하니까요. 하지만 부자로 남으려면 피해망상에 가까운 비관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축을 하게 만들고 무리한 투자를 막아줍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시장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라고요. 살아남아 있기만 하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되어 복리의 마법을 부려줍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투자 성공의 가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동성, 공포, 불확실성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느끼는 공포는 벌금이 아닙니다.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를 기꺼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폭락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무엇일까요? 페라리? 펜트하우스? 아닙니다. 바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심리학자 앵거스 캠벨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3살 때 화요일 오후에 함께 공원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때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돈을 모았구나. 돈은 저에게 물건이 아니라 딸아이와의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저축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행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갑자기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저축은 내 시간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 차가운 이성으로만 돈을 대하지 마세요.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밤잠을 설친다면 그건 실패한 투자입니다. 저는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충분함이란 얼마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어떤 투자 비법보다 중요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심리적 태도를 갖춘다면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고 더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의 심리를 새롭게 세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정하고 탐욕을 멈추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통해 자유를 사세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충분함의 기준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스스로 정의 내리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